오늘 경기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승패 싸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승과 연패의 갈림길, 백투백 일정에서 드러나는 체력 변수, 부상과 트레이드 이후 바뀐 팀 컬러까지. 오늘 NBA 5경기는 지금 이 팀이 왜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매치업들입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닌 경기 흐름, 전술 방향, 그리고 승부처에서의 차이. 지금부터 한 경기씩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경기 분석. 보스턴 셀틱스 vs 마이애미 히트. 보스턴 셀틱스 분석. 보스턴은 최근 원정 백투백 일정 속에서도 4연승을 이어가며 흐름이 상당히 좋다. 휴스턴, 댈러스를 연달아 잡아내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3쿼터 집중력이다. 직전 휴스턴전에서는 3쿼터에만 36-21런을 만들어내며 경기를 사실상 끝냈고 리바운드 56-38, 3점 성공 개수 19개에서 완벽한 우위를 점했다. 제일런 브라운이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릭 화이트가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외곽에서 3점 6개를 적중시키며 단순 득점이 아니라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동시에 해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페이튼 프리처드의 벤치 영향력이다. 프리처드는 세컨 유닛에서 외곽 공간을 넓혀주며 상대 수비가 테이텀 화이트 쪽으로 몰리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홈 경기 성적 역시 안정적이다. 보스턴은 홈에서 16승 8패, 최근 홈 2연승 흐름을 유지 중이며 공수 밸런스가 원정 경기보다 더 단단하게 잡히는 팀이다. 마이애미 히트 분석. 마이애미는 최근 일정에서 기복이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카고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지만 이후 애틀랜타전에서는 외곽에서 크게 밀리며 패배했다. 특히 애틀랜타전에서 드러난 문제는 3점 생산력 저하다. 팀 전체 3점 성공 개수가 크게 떨어지며 상대에게 점수차를 벌릴 시간을 허용했다.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가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분전했고 뱀 아데바요 역시 더블더블 16득점 14리바운드로 골밑을 지켰지만 외곽에서의 간격 유지 실패가 전체 수비 균형을 무너뜨렸다. 마이애미는 기본적으로 하프코트 수비, 전환 속도 조절, 파울 관리. 이 세 가지의 강점이 있는 팀이지만 최근에는 로테이션 변화와 슈팅 기복으로 인해 수비 조직력이 4쿼터까지 유지되지 않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 성적은 11승 15패로 무난한 편이지만 강팀 원정에서는 득점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상대 전적 엔드 전술 포인트. 양 팀은 올 시즌 이미 맞붙었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보스턴이 원정에서 119-114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보스턴 2연승, 최근 5경기 기준으로도 보스턴이 4승 1패로 우위다. 전술적으로 보면 보스턴은 3점 라인에서의 스페이싱 3쿼터 가속, 마이애미는 수비 압박 후 공격 전개 안정성. 이 포인트가 맞부딪히게 된다. 다만 현재 흐름상 마이애미가 보스턴의 외곽 로테이션 속도를 48분 동안 따라가기에는 체력과 슈팅 컨디션 모두 부담이 크다. 종합 분석. 이 경기는 보스턴이 경기 중반 이후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마이애미가 초반 수비 집중력으로 버텨볼 수는 있지만 3쿼터 이후 보스턴 특유의 빠른 볼순환, 외곽 연속 득점, 리바운드 장악. 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마이애미가 따라가기 쉽지 않은 구조다. 전체적인 전력 완성도, 홈 경기력,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보스턴 우세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는 그림이다. 두 번째 경기 분석. 디트로이트 vs 뉴욕. 디트로이트는 연속 경기 일정 속에서 직전 경기에서 흐름이 한 차례 꺾였다. 홈에서 워싱턴을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며 연승이 중단됐고 경기 전반적인 내용에서도 외곽 효율 저하가 뚜렷했다. 케이드 커닝햄이 공격의 중심에서 많은 득점을 책임졌지만 팀 전체 3점 슛 성공률이 낮아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장면이 반복됐다. 특히 빅맨 자원의 이탈로 인해 골밑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안정감을 잃은 점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부담으로 작용했다. 연속 경기 일정이라는 체력 변수도 무시하기 어렵다.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상대에게 연속 득점을 허용했고 세컨드 찬스 관리에서도 아쉬움이 남았다. 홈 경기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로테이션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경기 주도권을 끝까지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흐름이다. 반면 뉴욕은 최근 경기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연장 승부까지 가는 첩전 속에서도 경기 막판 집중력과 클러치 상황에서의 공격 완성도가 돋보였다. 제일런 브런슨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는 여전히 팀의 핵심이다. 브런슨은 경기 템포가 느려질수록 존재감이 커지는 유형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직접 득점과 패스 선택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다. 또한 뉴욕은 주전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에너지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다. 공격이 풀리지 않는 구간에서도 수비로 흐름을 버티며 한번 분위기를 잡으면 연속 득점으로 격차를 벌리는 능력이 있다. 원정 경기라는 부담은 존재하지만 최근 원정에서도 경기 운영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특히 상대의 골밑 로테이션이 흔들릴 경우 페인트존 공략과 자유투 획득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다. 경기 종합 전망.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의 체력 부담과 골 및 변수, 그리고 뉴욕의 클러치 경쟁력이 맞붙는 구도다. 디트로이트는 커닝햄의 개인 능력으로 공격을 풀어갈 수는 있지만 외곽 지원과 골 및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 후반 흐름이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뉴욕은 접전 상황에서 브런슨 중심의 공격 선택이 명확하고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며 경기 흐름을 끌고 가는 데 강점이 있다. 전체적인 경기 운영 완성도와 후반 집중도를 감안하면 접전으로 갈수록 뉴욕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세 번째 경기 분석. 밀워키 vs 인디애나. 밀워키는 최근 연속 홈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뉴올리언즈와 연장 접전, 그리고 시카고전 승리를 통해 길었던 연패 흐름을 끊어냈고 공격 전개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특정 에이스 의존도가 낮아진 대신 여러 자원이 고르게 득점에 가담하며 공격의 폭이 넓어졌다. 직전 경기들에서 팀 야투 성공률이 크게 올라갔고 빠른 볼 순환과 적극적인 컷신으로 효율적인 슈팅 찬스를 만들어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볼 핸들러 역할을 맡은 자원이 템포를 끌어올리며 동료들의 득점 기회를 살려주면서 공격이 한 방향으로 정체되지 않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주요 전력의 결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홈 경기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수비에서는 여전히 기복이 존재한다. 전반의 흐름을 잡더라도 후반 집중력이 떨어질 경우 실점이 빠르게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득점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디애나는 최근 연패를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완전히 무너진 흐름은 아니다. 로테이션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도 젊은 자원들이 공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며 득점 생산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핵심 자원들의 결장 여파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패스 전개를 제어하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상대의 볼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그 틈을 통해 쉬운 득점을 허용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원정 경기에서는 이러한 약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경기 초반에는 버텨내는 흐름을 만들 수 있지만 한번 실점 흐름이 길어지면 반전 계기를 만들기 어렵다. 공격에서는 개인 능력으로 점수를 쌓을 수 있으나 수비에서 흐름을 끊어줄 장면이 부족한 점이 부담이다. 경기 종합 전망. 이 경기는 최근 공격 효율이 살아난 밀워키와 수비 안정성에 고민이 많은 인디애나의 맞대결이다. 밀워키는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다수 자원이 득점에 가담하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고 상대 수비가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빠르게 점수차를 벌릴 수 있는 흐름이다. 인디애나는 공격력 자체는 유지하고 있지만 원정에서의 수비 집중력과 로테이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실점 관리가 쉽지 않은 상태다. 특히 페이스가 빨라질수록 수비 대응이 늦어지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밀워키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득점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그림이 유력하다. 공방전 양상 속에서 비교적 공격 완성도가 높은 쪽은 밀워키 쪽이다. 네 번째 경기 분석. 미네소타 vs 뉴올리언즈. 미네소타는 최근 원정 일정 속에서도 경기력의 저점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멤피스전 패배로 연승 흐름이 끊겼지만 이어진 토론토전에서 큰 점수차를 뒤집는 역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다시 살려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후반 집중력이었다. 특히 4쿼터에 들어서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렸고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는 자원이 승부처에서 확실한 해결 능력을 보여주며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다. 득점 분포도 안정적이다. 특정 선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자원이 두 자릿수 득점에 가담하면서 공격 선택지가 다양해졌고 이는 상대 수비 입장에서 대응이 까다로운 구조다. 또한 골밑에서는 수비 중심이 되는 자원이 승부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실점을 억제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운영이 가능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꾸준히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뉴올리언즈는 최근 원정 일정에서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밀워키전에서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며 결국 승부를 지키지 못했다. 공격에서는 특정 선수가 폭발적인 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전체적인 팀 밸런스는 흔들렸다. 외곽 득점은 따라갔으나 수비에서 상대에게 높은 야투 성공률을 허용하며 경기 흐름을 제어하지 못했다. 특히 수비 로테이션이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상대가 연속 득점 흐름을 만들 때 이를 끊어줄 수단이 부족했다. 득점 역시 소수의 자원에게 집중되며 공격의 지속성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원정 경기에서는 이러한 약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경기 초반에는 버티는 흐름을 만들 수 있지만 수비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실점이 빠르게 누적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 종합 전망. 이 경기는 홈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미네소타와 원정 수비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뉴올리언즈의 대결이다. 미네소타는 에이스 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보하고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살아나는 팀이다. 홈 경기에서의 경기 운영 안정성까지 감안하면 흐름을 스스로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면 뉴올리언즈는 공격에서 개별 선수의 폭발력은 있지만 수비 조직력과 경기 흐름 제어 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원정에서 실점 관리가 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부담 요소다.
전체적인 전력 흐름과 홈원정 성적을 종합해보면 미네소타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분석. 포틀랜드 vs 멤피스. 포틀랜드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연패가 길어지면서 경기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불안 요소가 반복되고 있다. 피닉스,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연달아 패배하며 6연패에 빠졌고 공통적으로 턴오버 관리에서 큰 문제를 드러냈다. 직전 경기에서도 공격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실책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흐름을 스스로 끊는 장면이 많았다. 특히 4쿼터에서 추격 흐름을 만들었음에도 다시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를 내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요소는 존재한다. 제러미 그랜트와 샤든 샤프가 꾸준히 득점 루트를 만들어주고 있고 도노반 클린건 역시 리바운드와 골 및 수비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다만 핵심 자원의 결장 속에서 공격과 수비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최근 들어 홈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멤피스는 최근 연패 흐름을 끊어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미네소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이후 세크라멘토 원정에서도 접전 끝에 승리를 추가하며 2연승을 기록 중이다. 자렌 잭슨 주니어 트레이드 이후 전력 구조가 크게 바뀐 상황이지만 경기 내에서는 여러 자원이 고르게 득점에 가담하며 공격 밸런스를 유지했다. 특히 승부처에서 외곽과 미들레인지에서 결정적인 득점이 나왔고 후반 집중력이 살아난 점이 인상적이었다. 산티 알다마가 복귀하며 골 및 수비의 숨통이 트였고 팩코트 자원들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면서 득점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여전히 수비 조직력 기복이 존재하고 경기 흐름을 길게 안정시키는 능력에서는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이번 경기는 리턴 매치라는 특수성이 있다. 같은 장소에서 연속으로 맞붙는 일정인 만큼 전날 경기에서 드러난 약점 보완 여부가 중요해진다. 경기 종합 전망. 포틀랜드는 연패 흐름 속에서도 홈 경기라는 점, 그리고 리턴 매치 일정이라는 점에서 집중력 반등 여지가 있다. 공격 전개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 만큼 턴오버 관리만 개선된다면 경기 흐름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반면 멤피스는 최근 2연승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원정에서는 여전히 경기 기복이 존재하고 있다. 전력 변화 이후 공격과 수비 모두 실험 단계에 있는 만큼 경기 내내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전체적으로는 포틀랜드의 반등 가능성과 멤피스의 원정 변수라는 요소가 맞물리는 경기다. 리턴 매치 특성을 고려하면 초반 흐름과 턴오버 관리가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 살펴본 5경기는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전력 차이보다 중요한 건 흐름이었고 스타 한 명보다 중요한 건 팀 전체의 균형이었습니다. 연승을 이어가는 팀은 이유가 있었고 연패에 빠진 팀 역시 분명한 공통 문제가 보였습니다. 이 흐름을 읽는 것이 결과를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경기는 숫자로 끝나지만 분석은 흐름으로 완성됩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데이터와 경기 흐름을 기반으로 가장 현실적인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